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10월 전망에서는 오펙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고 향후 오펙 감산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동향부터 보시겠습니다. 리비아 샤라라 유정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영향과 그리고 오펙 감산 미이행국들의 추가 감산 노력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러시아가 코로나19 수요 개선을 근거로 새로운 전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발언과 사우디와 UAE가 8월 생산을 예상보다 빠르게 늘리면서 8월 오펙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에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습니다. 3대 기관들의 금년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과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사의 수출가 인하 소식에 40불대 지지에 실패한 이후 하락했고요. 가까스로 121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산 석유 제품 수출도 급격하게 좀 제한이 되면서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 로라에 따른 생산시설 피해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철수 소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UAE와 바레인 간에 잇따른 평화협정 체결로 이란과 친이란 민병대들의 테러 예고가 유가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허리케인 셀리가 미국 멕시코만 일대에 도달하면서 인근 원유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JMC 회의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다시 40불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달러화 약세로 다시 30불대 후반까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오펙은 예고한 대로 감산 규모를 하루 770만 배럴로 낮추고 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우디와 UAE, 쿠웨이트, 알제리 등이 생산을 늘린 반면 미 이행국으로 나이지리아와 함께 지적을 받았던 이라크는 도리어 생산을 10만 bpd 줄였습니다. 17일 열린 JMC 회의에서는 특별한 추가 합의 내용은 없었지만 사우디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는데요. 사우디의 발언들을 오른쪽에 살펴보시면 우리는 절대 시장을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유가를 교란시키는 이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그리고 과거에 많은 규모를 생산한 뒤에 감산하는 척하는 방법과 그리고 감산 미이행국들을 보호해 주었던 결과는 참혹했다며 변화된 오펙을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유가를 좀 지지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의 맹주국인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 미이행국들에게 기존 미 감산분 을 추가로 감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회의는 10월 19일로 예정이 돼 있지만 필요하면 그 이전에 언제든지 열 수 있다며 시장의 기대를 유지시켰습니다. 시장에는 사우디의 원유 수출가 인하와 그리고 러시아의 감산 의지 약화 우려가 상존해 있었지만 이번 JMC 회의 이후에 감산 기대가 유지된 점이 유가를 지지시켰습니다. 다만 따져보면 향후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고가 아닌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과 그리고 현상 유지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들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레토릭에 불과했다는 점은 강한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 오펙국들은 현재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전체 외화벌이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원유 수입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국고가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코로나19도 대처해야 하고 또 감산도 단행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재정균형 유가, 즉 재정 수지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유가는 대부분 $60 이상으로 모자란 부분은 대부분 복지를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펙은 수요가 개선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을 늘리고 유가와 생산량 정산화를 하겠다는 게 이번 감산의 주요 목표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감산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요. 23개국의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감산 합의 자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돼야 하는 오펙의 특성상
한 나라만 반대를 하더라도 감산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근을 주면서 달래야 하는 구조인데요. 과거 멕시코의 반대로 감산 자체가 아예 무산될 뻔한 것을 생각을 하면 좀 쉽습니다. 일단 시장은 아직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향후 수요 개선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문제는 수요가 개선돼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산 쿼터가 없는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감산 이전의 오펙 플러스의 생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셰일 기업들은 수주 내로 바로 증산을 할 수 있는 미완공 유정 수만 수천 곳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생산을 재개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 개선 혹은 가격 지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향후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행의 키는 러시아가 쥐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기에는 영향력이 부족하고요. 사우디는 최대한 오펙국의 맹주로서 감산 이행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것도 최대한 사우디 경제가 탈석유에 안착할 때까지라는 전제입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에게 항상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오펙 플러스 내에서의 감산에서 딱 2달만 실제로 감산 쿼터를 이행했습니다. 이번 감산에서는 그나마 잘 이행을 하고 있지만 하루 약 70만 bpd가량 생산이 되는 컨덴세이트 생산은 이번 감산에서 집계가 제외되었고, 러시아가 원유 생산 자체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원유 생산량과 컨덴세이트 생산량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 생산이 반등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언제나 한결같았는데요. 바로 미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라는 카르텔 보호막 아래서 서방국들의 제재와 그리고 견제를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얼마 전에도 유가가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자 바로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잦아들면서 수요가 개선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감산 전략 변화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주목하는 미국의 생산을 대변해줄 수 있는 주요 지표는 완공 유정 수입니다. 셰일 기업들의 투자 척도를 리그수라고 본다면 실제 생산 의지는 완공 유정수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리그수, 그리고 미완공 유정, 흔히 알고 있는 DUC, 그리고 완공 유정,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리그수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리그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 개념으로 현재 드릴링, 그러니까 시추가 되고 있는 시추기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추된 유정 중에 관삽입과 수압 파쇄를 거친 후 테스트 생산까지 마쳐 생산이 준비가 끝난 유정을 완공 유정이라고 하고요. 미래 생산을 위해서 남겨진 유정들을 미완공 유정, 여기서 말하는 DUC는 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완공 유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리그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완공 유정 수가 늘지 않으면 미완공 유정 수가 늘면서 생산이 줄고, 반대의 경우에는 리그수가 감소해도 완공 유정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미완공 유정 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완공 유정 수는 EIA가 추정하는 주간 미 생산 추정치나 리그수로 추정하는 생산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월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요. 다음날 15일 전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EIA 공식 월간 생산 데이터, 보통 2달에서 4달까지 딜레이가 되는 월간 생산 데이터보다는 빠르게 발표를 하는 점이 향후 생산을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정확성이 있고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완공 유정이 유발한 신규 생산량이 온전히 미국 내 원유 생산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레거시 이펙트, 즉 노후 유정 효과 때문인데요. 노후 유정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시작한 유정은 압력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첫 달 생산치, 흔히 EIA에서 말하는 P1,
그러니까 풀 프로덕션 먼스의 전체 생산량의 30%를 뿜어낸 이후에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감소한 생산 감소분을 노후 위정 효과에 따른 자연 감소라고 칭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약 100만 개의 유정이 존재를 하는데 이들의 자연 감소분은 매월 60만 bpd 수준입니다. 결국 그 신규 유정당 미국 셰일 분지 생산성이 약 1,500배럴, 하루 1,500배럴임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월 400기를 상회하면 실제 원유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월간 완공 유정수가 400기를 크게 넘어서는 시점을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펙은 미국 셰일붐 대처 실패, 그리고 러시아에 기댄 오펙 플러스의 감산 등 오펙 스스로가 유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미 주도권은 빼앗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오펙의 역대 최대 수준의 감산은 유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신규 수요처가 발굴되지 않는 이상 최대 수요처인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기적인 수요 감소는 이미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던 국가들은 석유에만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해 이미 각자 도생을 노골적으로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아예 대놓고 과거에 유가가 다시는 100불을 유지할 수 없다며 탈석유화를 내세웠고 비전 2030을 진행 중이고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업체인 아람코 IPO를 통해 탈석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주요 생산국인 UAE도 최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맺고 인공위성 발사와 그리고 원전 가동을 시작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탈석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맞이한 저유가에 나머지 군소국들은 이렇게 다른 길을 생각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적자를 메꾸며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도 버거워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오펙의 숙제는 오펙의 내부 결속 약화로 와해되는 것을 막고 성공적인 엑시트 스트래테지를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감산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0월 유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요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대로 $40 부근 지지력을 시도하겠지만 미국 생산 지표에 주목하면서 러시아의 태도 변화와 그리고 오펙의 감산 의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하락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10월 유가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